여러분의 건강한 행복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라 닥터 이은주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지 교수팀이 행복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50세 때 건강한 사람의 50%가 80세 때에도 행복하다고 응답했고요.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행복한 노후의 전제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노후도 궁금해지네요. 건강지킴이 장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장원입니다. 노후 계획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었는데 한시름 놨습니다. 왜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건강 하나만큼은 확실하잖아요. 노후 계획 건강으로 끝! 네, 그래도 건강관리에는 끝이 없다는 것 아시죠?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온 국민의 행복한 100세를 위한 유아라 닥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비뇨기과 문두건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요로결석. 그 통증은 출산의 고통에 비유될 정도인데 몸의 기둥인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측만증. 성장기인 10대는 물론 5, 60대도 피할 수 없다. 오늘의 닥터 브리핑 주제. 무심코 지나치면 큰 병을 부른다. 요로결석과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몸이 신호를 보내온다는 건 우리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을 보면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하시면서도 꾹꾹 참고 계시더라고요. 의심 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요로결석과 척추측만증은요,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을 키우기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남성들의 질환으로만 알려져 있는 요로결석의 오해와 진실, 비뇨기과 전문의 문두건 교수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말 못할 고통, 요로결석의 모든 것. 비뇨기과 전문의 문두건 교수. 요로결석은 말 그대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길 요로. 그래서 콩팥, 요관, 방광, 요도에 있는 결석을 말합니다. 요로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결석을 형성하는 성분들이 소변 내에 과포화가 돼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수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 주로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 식생활 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요산 함량이 높은 그런 요산석 그런 결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석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조영제를 넣고 소변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막히냐 안 막히냐를 보는 배설성 조영술을 촬영을 하는데 그나마 저게 작은 돌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컴퓨터 촬영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안 넣고 CT를 찍으면 모든 결석과 이물질은 뼈처럼 다 희게 보입니다. 거기에 조영제를 다시 줘서 요로하고 겹치는지로 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첫째는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대기요법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조금 진통 조절을 해주면서 수분 섭취를 많이 늘리고 움직여서 돌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치료는 의학이 많이 발전하기 전엔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개복 수술을 했겠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이제 점점 치료 방법이나 수술 기구 같은 게 발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체외 충격파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기구 위에 올라가서 충격을 줘서 결석이 잘게 부셔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소변에 의해서 흘러내리게 하는 거. 체외 충격파에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수술로 넘어가야 되죠. 콩팥에 있는 경우는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내시경을 넣어서 빼는 경피적 절석술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광경을 요도로부터 거꾸로 넣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잘만 해결되면 아무런 흉도 안 남고 입원도 얼마 안 걸리고 바로 퇴원할 수 있죠. 대개 한번 결석이 생긴 사람은 70~80%가 다시 재발하고 대개 반 정도에서 5년 이내에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석이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먹고 가려야 될 음식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석을 형성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것들, 그래서 이제 뭐 견과류, 시금치, 초콜릿 이런 것들은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산 칼슘석이 잘 생깁니다. 반면에 이 맥주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그거는 결석이 배출돼 나가는 과정에서 요관에 걸렸을 때 오줌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맥주를 마셔보라는 거지, 맥주를 장기간 계속 많이 마시게 되면은 맥주 속에서도 수산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도로 탈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칼슘석 하니까 교수님 저 우유, 시금치, 멸치 먹으면 안 됩니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너무 또 줄이도 도로 장에서 칼슘이 모자라기 때문에 흡수 첨가가 돼서 도로 그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칼슘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편식을 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되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요로결석하면 보통 남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여성에게도 나타나나요? 이 식습관이 서구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요산석 이런 것들은 젊은 여자분들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커피 그다음에 그런 거 햄버거 이런 거 육류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결석은 소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고 의외로 잘 안 생기던 그런 그룹에 생긴 게 도로 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초기 증상이 복통이잖아요. 단순히 배가 아프다고 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그 걸릴 확률이 높은 분들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뼈나 골질환, 대사질환 이런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칼슘 흡수하고 배출하는 또 장질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손상을 입어가지고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로 감염이 있거나 요로 생식기 기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돌이 더 잘 생기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탈수 이런 거니까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한번 결석이 생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반 정도에서 5년 이내에 또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석이 재발 안 되는 생활 습관하고 이거 알려드린 거를 지키시되 주기적으로 병원을 한 번씩 찾아서 비뇨기 검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가 진단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척추측만증의 증상과 치료법, 김영훈 교수님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형태여야 됩니다. 하지만 척추가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옆으로 좌우로 휘게 되는 걸 갖다가 측만증이라고 하고, 척추의 측만증은 크게 10대 전후로 나타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과 5,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퇴행성 측만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발성 측만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세의 이상이나 또는 학교 검진을 통해서 발견돼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치료가 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발성 측만증의 치료의 목적은 균형 잡힌 몸매와 척추를 유지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의 진행을 예방함으로써
수술적인 치료나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측만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으로는 그냥 주기적인 관찰만 하는 경우와 보조기 착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5, 6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측만증은 보통의 경우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연속성으로서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의사도 치료하기 어렵고 환자들도 완치나 아니면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에서 발생을 하고 척추 측만증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령이고 또 골다공증이나 다른 2차적인 문제들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거에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측만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측만증은 보통 10대와 아니면 40, 50대, 50, 6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측만증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균형 잡힌 척추의 유지를 하려는 게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조기에 치료만 받으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측만증의 85%에 해당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발병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는 가능한가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2차적인 문제나 그리고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체간의 불균형 그리고 2차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척추 측만증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집에서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게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체간의 불균형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는 이제 어깨 높이가 좀 틀리다든지, 가방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맸을 때 한쪽이 잘 내려간다든지 또 그런 걸로 알 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어깨 높이가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전신 거울이 있거나 그랬을 때 바위가 바로 섰을 때 이렇게 어깨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체간 전체가 골반하고 좀 틀어지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쉽게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가장 손쉬운 진단 방법으로 앞으로 이제 구부렸을 때 등 쪽이 이제 한쪽이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사하듯이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90도로 이렇게 팔을 쭉 늘어뜨리시고요. 힘을 빼시고 이렇게 숙이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측만증이 없는 경우에는 양쪽의 어깨 높이가 똑같은데, 한쪽 높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측만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도 잘못된 자세 때문에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의 이제 자세하고 연관된 척추 측만증의 진행은 이제 특발성 측만증, 청소년기 때 발생하는 거하고 달리 퇴행성 측만증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퇴행성 측만증은 보통의 경우에는 디스크 질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디스크를 나쁘게 하는 그런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측만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장시간, 오랜 시간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가 제일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작업,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허리를 곧바른 세운 자세라기보다는 이제 한쪽으로 다리를 꼰대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한쪽의 디스크를 더 나쁘게 함으로써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아닐까요?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1인 1취미 시대가 도래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나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지금부터 나무로 만드는 특별한 세상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인들이 보여주는 목공 예술 속으로 별난 솜씨 24시간 겹친 그들의 세계로 풍덩.
라이프 앤 조이, 나무로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음식이 있다. 환절기인 가을철 기력 충전에도 그만이다. 이건 대체 무슨 음식이요? 미스 코리아가 준비한 이색 슈퍼푸드. 회춘하고 싶다면 주목하라. 미스 코리아, 보약보다 좋다. 슈퍼푸드. 자, 아이고, 이 녹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배는 고프고. 그렇지. 야무지게 먹고 보자고. 어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 너무 급하게 먹었나? 허겁지겁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일단 위궤양력 급체는 우리 의학용어로는 급성위염이라고 합니다. 급성위염의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기호식품으로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들,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이 이제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갑작스런 급체나 위궤양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첫 번째,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위에 휴식을 취한다. 두 번째, 미지근한 꿀물을 마신 후 배를 따스하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잠깐! 이럴 경우엔 병원을 찾으세요. 열이 나거나 또는 설사한다거나 또는 통증 부위가 오른쪽 아래로 바뀐다거나 그럴 때는 다른 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저 장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의 닥터룸 의뢰인은요, 20대 생기발랄한 여성분이십니다. 하나영 씨 나와주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닥터룸을 신청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3년 전부터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다시 재발이 된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거랑 이제 얼마 전에 또 요로결석이라고 그거 걸렸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댄스 강사 일을 하신다고요? 춤을 추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쳤어서 그래도 10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 그럼 춤 한번 살짝. 제가 무용을 배웠어가지고 다리 찢고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네. 춤을 추시는 일을 하시다 보면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평소에 이제 저도 몸을 워낙 쓰는 편이다 보니까 바른 자세를 그래도 유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좀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랑 제가 또 하는 거랑 조금 거기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리고 요즘 들어 물이랑 먹는 거는 많이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저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댄스 학원. 이곳에서 춤을 가르치는 한화영 씨가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격렬한 춤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해야 몸이 풀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3년? 4년? 3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연도수로 따지면.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에 지칠만도 한데 열정 넘치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격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원투가 아니야, 원투. 원 앤 투, 쓰리, 포. 그런데 허리가 아픈 듯 수업하는 중간중간 습관적으로 허리를 두드리는 의뢰인. 몇 년 전부터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지만 춤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놓을 수 없다는데요. 허리 쪽 디스크 관련해서 조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순간 한 번 오면은 통증이 일주일 이상은 가더라고요.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갔다가 또 어느 순간 괜찮아지고. 통증이 올 때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곤 하는 의뢰인. 최근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 한의원에서 2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허리 통증마저 잊은 춤에 대한 열정이 아름다운 그녀, 한화영 의뢰인. 그녀의 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한화영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아니 저는 옆에 조용히 서 계셔서 몰랐는데 깜빡 속았네요. 아니, 춤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카리스마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아니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좀 독하다는 말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춤을 가르치시다 보면 과격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니까 계속 또 서서 일하시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의 일을 하세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은 1시간 반 이상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렇게 수업이 있어요. 근데 4번 정도 한 번 하게 되면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그래도 계속 춤을 추고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 통증은 언제부터 이렇게 느끼셨나요? 3년 전에 처음 그렇게 느껴졌고요. 잠깐 괜찮았다가 요즘 최근 들어 미세한 통증까지 계속 유발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춤을 좀 과격하게 추시다 보니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미리 건강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진을 실시했다.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 상복부와 경부, 유방과 골반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처음 받는 거다 보니 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돼요. 기본 혈액 검사에서 다 정상이었습니다. 간기능이나 빈혈, 혈구 검사, 소변 검사 다 정상이었고요.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간단한 무릎, 허리 그리고 족관절 단순 촬영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젊은 여성이지만 갑상선을 포함해서 유방, 난소, 간, 췌장, 신장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작년 초 발생한 요로결석에 관해서도 자세한 문진이 실시됐다. 요로결석이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문진을 진행하고 이어서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허리 통증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절 상태도 점검했는데 과연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잠시 후 의뢰인의 건강 상담이 시작됩니다. 한화영 의뢰인의 기초 건강검진 결과 보셨는데요. 다행히 요추, 무릎, 발목 엑스레이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다만 약간의 간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간이 좀 안 좋으셨나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도 그때는 이제 음주나 그런 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선천적으로 간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 돼서는 제가 술은 잘 안 먹는데 가끔씩 이제 맥주 한 캔 정도는 자주 즐겨 마시는 정도거든요. 네. 또 이번 기회로 간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비뇨기과 그리고 정형외과 교수님들께서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주시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그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네.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네. 혈뇨가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생활하면서 허리나 이런 옆구리가 땡기고 뻐근하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 중에 소변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자주 조금이라도 좀 넣어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증세도 있고요. 허리 이런 데가 조금 많이 뻐근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결석 진단 받기 전에도 평소에도 소변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결석이라고 진단 받은 이후로 그래요? 그때 이후로 좀 더 신경이 써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CT 같은 거 다 찍어서 네. 결석이 빠지고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변 검사 다시 해서 소변이 깨끗하다는 것까지 확인은 다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안 했어요? 당시는 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로결석의 원인 중 하나가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물을 그래도 많이 챙겨 먹는 편에 속했는데 왜 그렇게 걸렸는지. 그거는 이제 굳이 본인은 생각할 때 물을 많이 먹는다면 그거는 이 먹는 거하고 배뇨량하고 일치를 써봐야 하는 거예요. 붕어도 지 딴에는 억수로 많이 먹거든. 환자분은 생각은 너무 많이 먹지만 절대량이 하루에 한 2.5리터 이상 정도 먹어야 되고, 반면에 또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니까 소변은 더 농축이 되니까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측정한 배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자주 마신다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를 네, 이렇게 하루에 한 잔? 많으면 2잔, 3잔 이렇게 마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마시면은 요로결석에 좋지 않은지. 되게 이제 커피에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잖아요. 쉽게 네. 이야기하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되게 이제 카페인 같은 경우는 그 도르생긴이라는 성분이 수산 이런 게 좀 더 들어있기도 하고, 또 커피를 먹는 만큼 실제로 맹물 먹는 것만큼 많이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덜 먹게 되고, 반면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소변도 자주 본다고 했으니까 카페인은 좀 줄이는 게 낫죠. 결석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소변 자주 보는 거 배뇨 습관 고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죠. 그 몸속에 아직 제가 배출된 결석과 또 그 외에 다시 생겨나거나 아니면 그 잔여물 같은 게 계속 몸 안에 있어도 실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 뭐 괜찮은 건가요? 어느 정도는 괜찮죠. 실제로 이제 제가 흔히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콩팥에서 결석이 만들어져서 소변 내려오는 길 요로, 그래서 이제 신우, 요관, 방광, 요도 일이 나오는 과정에서 걸리게 됩니다. 좁은 데서. 네. 가령 우리가 싱크대나 변기나 하수구 맥혀야 물이 넘치죠. 찌꺼기만 해도. 그것처럼 돌이 걸려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이 들일 때도 안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안 아프다고 나누면 처음에 결석이 생기면 처음에는 되게 아프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안 아파요. 매도 여러 대 맞으면 안 아픈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돌은 더 자라고 콩팥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는 떼야 되고 신부전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걸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당장은 정상이었고 잠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몸속에 그 결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상의 지장이 없어도 그거를 먼저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결석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콩팥 어느 부위에 있냐, 크기가 어느 정도냐, 현재 치료법으로 가령 흔히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것처럼 지금 당장 치료하기 힘든 위치에 아주 작은 돌은 그냥 놔두되 더 자라지 않게 생활습관, 그다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아,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결석에 이제 걸리면 빨리 배출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그냥 흘러 들은 얘기로는 맥주를 마시면은 더 빨리 나온다, 뭐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지.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싱크대나 변기나 막혔을 때 물 내려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히면 먼저 물부터 내려보는 거잖아요. 물 많이 먹으라는 이유도 결석이 쉽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관에 걸려있는 돌을 방광 쪽으로 밀어내리기 위해서는 요량이 많아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맥주 파티 같은 게 도움이 되죠. 또 혼자 먹으면 지겨워서 안 돼. 파티를 해야 돼. 반면에 만성적으로는 맥주 같은 거를 계속 마시면 도로 수산염으로 인한 결석이 더 잘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탈수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는 돌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택된 환자에서.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비뇨기과 전문의 문두건 교수의 처방은 활동량, 배뇨량에 따라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 결석이 발견되면 치료 후 주기적으로 관찰할 것. 만성적인 맥주 섭취는 요로 결석을 악화시키므로 자제할 것. 혹시 통증이 허리 통증 말고 이렇게 엉덩이나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은 없으세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통증이 약간 그 골반 라인의 그 뒤쪽 허리띠 정도 되는 부분에서 통증이 허리띠 있으세요? 살짝 아래 정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통증이 어느 동작에서 좀 더 심해지거나 뭐 시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움직이기가 몸이 굳어 있는 느낌이 더 많이 있을 때 좀 더 통증이 더 심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허리를 피는 게 더 어려웠어요. 구부리는 것보다. 구부린 동작보다 피는 게 좀 더 힘드셨고. 네. 네. 척추 질환이랑 이렇게 디스크 질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측만증 같은 거요? 네, 척추 측만증이랑 디스크 질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병명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연령대의 요통의 가장 원인이 디스크 질환이고요. 측만증은 사실은 청소년기 때 발견되는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은 별로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스크 질환이 이제 오랜 시간 누적이 되면,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고 계속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질환이 누적이 돼서 5, 60대가 되면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을 우리가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환자분과 같은 연령대에는 안 생기고 이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그때 생길 수 있는 측만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척추 질환이나 디스크 같은 것도 어쨌든 자세가 좀 잘못된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질환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바른 자세로 지내는데 그 바른 자세로만 장시간 뭐 오래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도 오래 서 있는다거나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도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은 그 바른 자세 또한 그 척추 쪽이나 디스크 쪽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요. 물론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모든 질환의 척추 질환의 가장 퇴행성 질환의 시작은 항상 디스크인데 디스크의 압력이나 퇴행성 이렇게 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든 간에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는 근육의 피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요통이 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몸을 사용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바른 자세나 이런 것도 나름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이제 바른 자세 중에서도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은 뭐 오다리나 이런 뭐 휘어진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인들도 성장기가 아닌 성인들도 뭐 굳이 뭐 병원 치료를 굳이 받지 않고서도 혹시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오다리 교정이나 이게 조금 예방하는 차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오다리나 휜다리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성장이 끝나면 사실 결정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는 이제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근육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교정이 되진 않아요.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 오다리가 성장이 끝났는데 오다리나 휜다리로 되어 있으면 그게 더 퇴행성 질환이 가중이 돼서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고 그렇지만 그거가 휘어져 있는 게 성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존적으로 이렇게 운동이나 뭐 교정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나 뭐 이런 허리 쪽에 관련해서 건강한 음식 뭐 이런 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딱 허리에 좋은 음식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모든 건강에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도 수분이 우리가 부족함으로써 이제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력 운동이나 근육의 유지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시키려는 이제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딱히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어떤 음식을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얘기는 아직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훈 교수의 처방은 항상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 충분한 수분 섭취 권장. 근력 운동으로 허리 건강 지키기.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초록불과 빨간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화영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최근에 다시 재발이 된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요로결석이라고 걸렸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계속 춤을 추고 계속 서 있는 것 같아요.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니까 소변은 더 농축이 되니까 돌은 더 자라고 콩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안 좋은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걸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젊은 연령대의 시작은 요통의 가장 원인이 디스크 질환이고요. 누적이 돼서 5, 60대가 되면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측만증을 우리가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그러는데 꼭 에피소드가 없더라도요. 한 번도 같은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늘 떨려요.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전 꼭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하나영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네, 문두건 교수님은 빨간불을, 김영훈 교수님은 초록불을 밝혀주셨는데요. 우리 의뢰인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정반대의 결과가 난 것 같아요. 오히려 비뇨기 쪽에서 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더 다행인 건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 쪽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파란불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최종 소견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문두건 교수님, 어떤 이유로 빨간불을 눌러주셨나요? 그 한화영 씨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셨는데 검진상 이 결석으로 인한 척복동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은 1년 반 전에 결석이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초음파나 소변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지만 좀 더 정밀 검사인 복부 컴퓨터 촬영, CT 촬영에서는 양측 콩팥에 다 석회화가 있고 특히 왼쪽 끈은 한 1.5mm 정도로 결석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배뇨 증상도 조금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외로 비뇨기계에서는 결석의 특징상 결석이 커지거나 폐석을 일으켜야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외로 모르고 그냥 지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는 더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형외과 부분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걱정을 했었는데 김영훈 교수님은 초록불을 눌러주셨어요. 네, 그 요통을 만성적으로 호소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진찰한 소견이나 그리고 단순 방사선 소견 이런 거에서는 아직은 건강한 상태여서 초록불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워낙 말씀하신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하시는 일이 춤이나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항상 하는 그런 동작 이외에 전체적인 균형 잡힌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증이 오래되거나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좀 변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항상 위험은 노출돼 있으신 거니까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로 결석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관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비뇨기과를 방문을 하셔서 그 결석이 더 자라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결석이 사이즈도 작고 위치가 어떤 수신증을 일으킨다든지 결석이 내려오면서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을 폐색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더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당장 직업상 운동량은 충분하신 것 같고 반면에 그 직업 때문에 도로 더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조금 더 일반 결석 환자들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3리터. 반면에 그 또 결석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결석 형성인자인 어떤 그 수산이 함유된 그런 음식,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과다한 육류의 섭취,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한화영 씨한테는 좀 안 좋을 것 같은 견과류나 또 젊은 아가씨니까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표준 식단을 지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께서 최종 소견과 함께 조언 말씀도 해주셨는데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결심 하셨나요? 제가 견과류는 뭐 이제 단백질도 거기 있는 거는 좋다고 들어서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 왜 습관 중에 하나가 나와서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물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멋지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환갑을 넘어 팔순 잔치에도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화영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업 트레이너 강의수입니다. 50세 이후에 특별한 원인 없이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십견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운동은 시계추 운동인데요. 먼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고 한쪽 팔을 툭 늘어뜨립니다. 늘어뜨린 팔로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 운동은 주먹진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몸에 붙이는데요. 팔을 당기면서 등은 모아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하는데요. 손등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어깨도 앞으로 쭉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들고 양손과 팔꿈치가 서로 닿도록 하는데요. 팔을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벌려주면서 등은 모으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빕니다. 요즘 오십견은 30견이라고도 불릴 만큼 일찍 찾아오는데요. 간단한 운동으로 오십견을 미리 예방하세요. 유아라 닥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건강검진과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유아라 닥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